안녕하세요. 저는 MCPHS에서 그 어드미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앤드류 팍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웨비나는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줌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메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애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 정말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대학교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시면 총 4가지 분류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 대형 대학교들이죠. 그래서 주립대들도 그렇고 뭐 하버드도 그렇고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단과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어, 주로 주립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칼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유니버시티랑 칼리지는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칼리지라고 이제 하면 그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고 이제 학부 프로그램만 있는 대학교들을 저희가 칼리지라고 했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칼리지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쓰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칼리지라고 생각을 하면 규모 면에서는 아직 유니버시티보다는 좀 작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는 이제 보스턴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버스턴 유니버시티 and 버스턴 컬리지 두 가지가 있는데 버스턴 컬리지는 확실히 작아요. 학생 수가요. 저는 참고로 보스턴 유니버시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년제 대학교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속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만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로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만 나왔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이제 더 큰 대학교로 3학년 때 이제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유명해졌던 거는 이제 UCLA나 UC 버클리처럼 이제 UC 좋은 프로그램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1, 2학년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UC 트랜스퍼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가는 거를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학교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MCPHS 저희는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이고요. 전문 대학교고요. 그리고 MIT도 그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줄리어드 음대나 아니면 저희 보스턴에는 뉴잉글랜드 컨서베토리라고 있는데 이제 음대만 있거나 아니면 또 미대 뉴욕에도 있고 여기는 저희가 사바나 어,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디자인 학교들 이렇게 총 4가지로 저희가 대학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국제 학생들보다는 사실 또 미국 학생들한테 좀 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결정을 하면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들과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대학교들을 이제 좀 많이 놔두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보스턴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욕도 그렇고 이제 뉴욕이나 버스턴은 완전 진짜 다운타운 안에 있어서 캠퍼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뉴욕을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NIU가 있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담벼락으로 만들어서 이제 안에 이제 캠퍼스를 나름의 이제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NIU 같은 경우는 그 뉴욕 다운타운 소호라는 지역에 건물 몇 가지와 어, 빌딩들 몇 개를 두고 기숙사와 이제 학교 건물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어, 뭐 차가 없이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시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인턴십이나 이제 봉사활동 기회가 더 다양하겠죠. 확실히 더 리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에 살면 매우 이제 그 리빙 익스펜스가 비싸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가 이제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렌트비와 지금 렌트비를 비교해 보면 한 거의 진짜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더 도시에 살기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좀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또 제 예를 들면 제 동생은 미시간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미시간은 애나버에 있고 애나버는 미시간 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보스턴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동생 대학교는 좀 재미없어 보였어요. 그 안에 학교밖에 없고 하지만 그 타운 자체가 대학교 타운이다 보니까 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애나버 같이 풋볼 같이 보고 되게 좋아하고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턴십이나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시카고로 가든지 아니면 또 뉴욕으로 오든지 좀 대도시로 또 와야 되는 또 그런 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 기숙사 살고 싶지 않고 외부에서 나가고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 사실 용돈을 똑같이 주셨는데 저는 매우 이제 정말 아껴 써야 됐었고 동생은 그렇게 아껴 쓰지 않아도 됐던 또 그런 적이 있었네요. 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학교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나 이제 동생이 다녔던 학교들은 이제 매우 큰 대형 대학교들이죠. 그래서 학생 수도 매우 크고 어, 거의 뭐 아는 학생들보다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경우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1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뭐 300명, 뭐 400명, 어떤 거는 뭐 500명 같이 한 번에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즈가 매우 크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도 돌아다닐 때 매우 멀리 수업 때문에 수업 이동하려도 많이 멀리 다녀야 되고 하지만 학교가 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전공들이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매우 다양하신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업을 하나 이제 이코노미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 교수님들의 리뷰를 찾아보고 제가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그리고 이제 큰 학교일수록 이제 뭔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팀, 뭐 스포츠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대학교는 더 잘하는 운동을 더 잘해서 이제 같이 이제 경기 보면서 응원하면서 또 이제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중간 단계 아니면 더 작은 학교 이제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스몰이랑 미디엄 사이에 이제 있는데 또 저희 학교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학교가 작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 알아요. 같은 전공 안에서는.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매우 잘 알고 있죠. 어, 큰 대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찾아가서 교수님이랑 관계를 정말 맺어야지 그 관계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작은 대학은 교수님들이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가와주고 뭔가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또 미리 와서 어, 좀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액티비티나 이런 점들은 뭐 스포츠는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저희 학교는 스포츠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액티비티들도 저희 학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또 장단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이제 분류를 할 때 또 저희가 크게 나누는 부분은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할지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의학 전문 학교다 보니까 저희는 그 훌륭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제 day one, first day 이제 그 이제 일터에 나가서 첫 번째 날부터 바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트레인을 시키는 그런 학교고요. 반면에 어, 거의 뭐 종합대학교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는 리서치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석사도 하고 싶고 이제 박사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계속 리퍼를 해가지고 너는 좀 더 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너는 박사를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어,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교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더 좋으신 교수님이 뭐 샌디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내가 리퍼해 줄 테니까 거기도 한번 인터뷰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리서치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거는 그런 주립대들 아니면 이제 사립대 중에서도 좀 더 규모가 있는 대학교들은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한 가지 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약대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가장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약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비교하는 학교가 사실은 러컬스입니다. 뉴저지 주립대학교인데요. 그래서 뉴저지 주립대학교가 좋냐, 뭐 저희가 좋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 아예 두 학교는 다른 학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러컬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더 리서치에 집중이 된 파머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더 연구를 목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양성을 한다면 저희 학교는 테크니션들을 더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양성을 하는 학교라서 이제 아예 두 가지가 다른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사실 요즘은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뭐 랭킹 좋은 학교, 1위부터 50위권 내까지 이제 딱 해가지고 우리는 딱 1위부터 20위권 내 학교만 딱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에 꼭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는 학비도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정도의 학비를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졸업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랭킹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짜 현실적으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떤 교수님들이 어느 학교에 있으며 어, 그래서 나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요즘엔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또 랭킹대로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더 전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어, 사실은 저희가 대학을 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랭킹만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어, 저희 미국에는 어드미션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수시, early action, early decis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같은 경우는 주로 11월 1일이 데드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early action 2나 아니면 뭐 early decision 2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 주로 이제 수시는 11월 1일에 이제 마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에 결과를 알려주고 이제 early action, early decision에 내가 원하는 학교가 됐다고 하면 레귤러 디시전까지는 안 가도 되는. 레귤러 디시전 데드라인이 1월 1일 내지는 이제 1월 초기 때문에 early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롤링 디시전이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사실은 롤링 디시전 학교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 갔던 미시간도 롤링 디시전 학교입니다. 롤링 디시전 학교인 경우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찍 내면 일찍 넣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일찍 지원을 했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 학생을 뽑고 싶다고 하면 먼저 그 전공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원이 딱 찰 거예요. 그럼 정원이 어느 정도 차버리면 더 이상 그 전공에는 학생을 뽑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고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학교가 롤린 어드미션이라면 어, 이때는 무조건 일찍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질문, should I apply early? 이걸 보시면 early action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 안 생겨요. 일찍 내면 일찍 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어드미션이고,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 생기기 때문에 어, 하나만 지원할 수 있고, 얼리 디시전은. 그리고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메이저를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진 메이저를 선택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스페셜한 학교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언디사이드로 지원을 하면 뭐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라고 이제 그 질문들은 항상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학교마다도 매우 다를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전공 에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에세이를 저희가 좀 많이 이제 비중을 있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전공 에세이 전공 에세이를 잘 쓴 학생이 사실은 더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게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전공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전공 에세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대학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전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전공으로 안에서 전과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공통 원서라고 하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마다 스페시픽한 또 대학교 원서를 쓴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학교들도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커먼 앱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MCPHS 저희 따로 원서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UC 같은 경우, UC 학교들은 UC 원서를 또 따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원서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표, 그 다음에 추천서는 이제 요구하는 학교마다 다르죠.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공 에세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프로파일 이제 리포트도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테스트 옵셔널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SAT를 받거나 뭐 안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라면 아마 잉글리시 프로피션시 테스트는 꼭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리퀄 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사실 SAT나 ACT에 그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을 넘으면 굳이 토플을 꼭 봐야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플도 할 수가 있고 IELTS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SAT 잘 봤기 때문에 SAT로 할래요 라고 하면 SAT 점수를 내므로써 그 English Proficiency 스코어를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저희 이제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대학교 이제 원서 작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 어드미션 오피서들이랑 꼭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서 정보를 얻는데, 이게 거의 제한적인 정보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제 잘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슈퍼피셜한 이제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원서를 진행하게 되니까,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에세이가 이제 why
우리 학교 Why MCPHS 이런 류의 에세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을 사실은 뽑고 싶은 게 맞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싶고 아마 다른 더 큰 대학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는 사실 어드미션 오피스들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관계를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발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많이 얼굴을 비추고 많이 관계를 갖고 하면 그러니까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더 잘 대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뭐 바빠서 이제 답변을 잘 많이 못 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리치아웃 해보고 어드미션 오피서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에세이나 이제 뭐 성적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아니면 인터뷰가 됐든지 그때 자세하게 정확하게 본인이 왜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또 이제 한 가지 팁은 이제 커먼 앱에도 그렇고 이제 액티비티 세션을 쓰는데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티비티 저희가 했던 액티비티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저희도 보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어느 활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그 액티비티가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액티비티가 본인이 나중에 전공할 거고 아니면 자기 커리어를 놔뒀을 때 왜 그게 스태핑 스톤이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램에 있어서 어, 사실 미국 유학 학비가 정말 많이 비싸고 이제 많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재정 도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어퍼하는 거는 아마 아카데믹 메리트 이라고 하면 학생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 메리트 스칼러십이라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어퍼를 해요. 성적도 확인을 하고 선생님의 추천서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도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출하고 싶은 뭐 보여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다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뭐 AP 점수건 뭐 SAT 뭐 서브젝트 테스트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 제출하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학생은. 왜냐하면 그거는 학교 측에서 어드미션에서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메리 스칼러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스칼러십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제일 큰 노력 안 들이고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제 지원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리 스칼러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좋은 스칼러십이죠. 저희 학교도 메리 스칼러십을 제가 리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드 베이스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제 주는 스칼러십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학교는 메리 스칼러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니드 베이스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니드 베이스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마 니드 베이스드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교가 니드 베이스드를 스칼러십을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또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양식이 있고 그거를 맞게 작성을 하고 이제 뭐 첨부 자료를 넣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이제 학교 측에서 또 리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운동회 뭐 아니면 뭐 음악이나 이런 거에 좀 특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통해서 이제 스칼러십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가시나 리퍼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이제 추천을 해서 이 학교에 갔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레가시 스칼러십은 사실 많이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대학교들은 많이 주겠지만 사실 많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동생이 뭐 아니면 뭐 언니나 오빠가 거기다 학교를 다닌다 해서 어떻게 보면 레가시니까 아니 뭐 할아버지도 나왔고 뭐 아빠도 나왔고 뭐 다 뭐 친척 다 나왔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가시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받는 이제 장학금도 있고 그랜트도 있고 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governmental 아니면 뭐 이제 로컬에서 하는 그랜트들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따로 지원을 해야 될지 한 명 뭐 추천돼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FAFSA 만약에 이제 시민권이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 financial aid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학자금 론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시민권들이나 아니면 영주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제 2020년과 2022년을 제가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를 놔두긴 했는데요. 아직도 미국이 유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퍼센트가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캐나다가 요즘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유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뭐 좋은 대학교들도 보면 아직도 미국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도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전공을 바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생물학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걸 인체생리학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저는 경영학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경영학도 같이 또 메이저를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수업들을 듣다 보면 어 이제 어드바이저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 이 수업 되게 많이 들었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뭐 전공을 다른 더블 메이저로 해볼래? 아니면 뭐 부전공을 한번 해볼래? 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이제 바꾸는 게 이제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렉티브 이제 교양 과목들이라고 하는데 교양 과목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공 과목들에 비교했을 때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학문의 지식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교육이 또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를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잡을 찾거나 이럴 때 더 용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그래도 요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만 이제 알다가 이제 미국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 더 다양한 컬처를 이제 접하게 되니까 당연히 더 시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턴십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미국이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거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학생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제 아마 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OPT일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스템 메이저를 졸업할 경우에는 3년이라는 OPT 기간이 생기고 그 3년이라는 OPT 기간 동안에 제가 원하는 잡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제 스폰서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워크 비자를 받아서 나중에 영주권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non STEM 이제 STEM이 아닌 프로그램 뭐 경영학도 STEM은 아니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아니니까 이제 경영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OPT 기간이 1년밖에 안 생기지만 스템을 하게 되면 3년까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CP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CPT는 뭐냐면 학기 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제 페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언페이드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본인이 듣고 있는 전공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도 또 그냥 비즈니스로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인턴십이 됐어요. 학기 중에.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인턴십을 하러 이제 뭐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을 받고 일할 수도 있고 돈을 언페이드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CPT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OPT 기간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CPT를 많이 하면 OPT를 끌어다 쓰는 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은 한데 사실은 CPT가 학교 때는 공부하기 바쁘죠. 사실은 학기 중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CPT, OPT에서 떠나서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저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일주일에 인터넷 학생들로서는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버스턴의 미니멈 웨이지가 한 14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불 곱하기 20시간 하면 일주일에 꽤 괜찮아요. 용돈으로.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대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사실은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823년도에 세워졌는데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2년 뒤면 저희가 바이센테니어 이제 200주년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가장 큰 약대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컬스가 이제 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로컬스랑 이제 성격 자체가 다른 게 로컬스는 리서치 베이스드고 저희는 이제 클리니션들을 만드는 그런 티칭 유니버시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안에는 이제 100개 이상의 그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전공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학교는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다운타운이기는 해요. 저희 학교는 롱우드 메디컬 에어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바로 건너편에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있고요. 그래서 하버드 본교는 저기 위에 보이시는 캠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에 있지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은 저희 학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뭐 버스턴 칠드런스 호스피털, 미국에서 넘버원 피디아트릭, 그러니까 소아병원이죠. 미국에서 제일 좋은 소아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밑에 브링엄 앤 우먼스 호스피털, 뭐 하버드 스쿨 퍼블릭 이거는 이제 퍼펙스고, 베스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에 뭐 있는 매스 제너럴 하스피털, 이런 학교들이 다 이런 병원들이 사실 다 하버드 티칭 하스피털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버드 의대생들이 인턴이랑 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 같은 병원에서 나중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학교 위치가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이제 만약에 이제 파머시를 졸업을 했는데 음, 만약에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가 않고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제약회사들이 다 보스턴에 있는 제약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저도 있고 뭐 존슨앤존슨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제 이번에 백신 만든 이제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모더나도 보스턴에 있습니다. MIT 바로 옆에 제 집이 MIT에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모더나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어, 그래서 그 회사들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일을 나중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고,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6년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1년부터 5년까지는 다 코스워크,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6학년은 다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week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인턴십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 돌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나중에 잡 어플라이를 해서 당연히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그 잡이랑 더 연결된 가능성은 크겠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잡을 찾고 OPT 기간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잡 스폰서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영주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6년짜리 프로그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3학년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피켓이라는 이제 파머시 엔트런스 이그램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2학년 때 프로그레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이랑 이제 인터뷰해서 이제 프로페셔널 페이 3학년부터 이제 3학년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이제 그렇게 격려하는 정도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리스트릭션이 그 인턴십 학생들에 대해서 뭐 캡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학생들은 저희가 많이 어,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이 의대를 갈까 뭐 치대를 갈까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사실 저희 이제 약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이유가 의대는 12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대는 적어도 8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6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미디엄 파머시스트로서 미디엄 샐러리가 12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의사 치과 의사도 한 뭐 18만 불, 20만 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에 못지않게 공부를 조금 더 적은 시간에 하지만 그래도 연봉은 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팜디를 난 나중에 의대를 가야지 하고 오는 학생들도 하지 않아요. 의대를 가지 않아요. 더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약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잡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슬라이드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전부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저희 학교나 아니면 이제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 카톡도 이제 만약에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